fx가 있고 뭐 abcd의 부호를 따져라 라고 돼 있는 건데 볼게요. 봅시다. 마프게님 기원부터 보시면 지금 abcd의 부호를 따져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a와 d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었냐, a는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했었고 c는 무슨 절편? y절편을 봤었고 b 같은 경우에는 축의 위치를 봤어요. 축의 위치를. 축이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따졌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또는 극한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야. 그럼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는 우리 최고차항만 보는 거였잖아. 맞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 즉 올라가면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었던 거야. 2차 함수가. 두 번째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함수든 간에 a, 즉 최고차의 개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플러스다.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마이너스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라는데 c는 이제 차수에 따라서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d죠. 마지막 게 그 상수로 볼게요. 상수는 무슨 절편을 보면 된다? y절편을 보면 된다. 왜? x에다 0을 넣으면 남는 건 상수니까 y절편을 보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그 사이에 껴있는 뭐 x제곱이든 x든 이런 애들, 그 외에 최고차항도 아니고 상수항도 아닌 그 외의 애들은 원래 뭐로 봤다? 축으로 봤죠.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축은 여기야. 축은 여기야. 근데 그 축을 우린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니? 극소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그 축은 극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뭘 볼 거냐? 극대와 극소, 즉 극값들을 볼 겁니다. 극값들을. 알겠죠? 극대 극소의 위치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얘를 한번 보시면, 얘 지금 무슨 함수 나와 있니? f 프라임 x야. 맞죠? f 프라임 x 맞니? 얘가 fx겠죠? 왜냐면 제가 3차면 미분하면 2차여야 되는데 2차가 아니잖아. 얘 좀 오타인 것 같아요. fx 같아요. 너네 책에는 f로 돼 있니? 네. 나만 오타구나. fx가 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올라가면서 끝나네. 올라가면서 끝나니까 a는 양수겠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y절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그러니까 d가 음수겠네. 까지 이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b와 c는 뭐로 보겠다? 극대극소의 위치로 보겠다. 그러면 f'x를 구해보시면 f'x는 제 미분하시면 ax제곱에 플러스 2bx에 플러스 c라는 애가 나오고, 극대극소가 지금 뭐야? 알파와 베타죠? 그치? 그럼 얘의 두근이, 얘는 0의 두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근데 그 알파 베타가 둘 다 뭐야? 둘 다? 알파 베타 둘 다 뭐니? 둘 다 양수예요. x값 보는 거니까.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야. 그럼 둘의 합은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겠죠? 둘의 곱은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겠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양수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3a 분의 마이너스 2b일 거고요. 알파 베타는 3a 분의 c가 될 건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 그러니까 b는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c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No.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맞불개념 3번에 f'x의 그래프를 이용한 fs의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엔 앞서 얘기했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도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fx의 증가와 감소는 우리가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fx가 증가하냐 fx가 감소하냐 따져 안 따져? 뭘 안 따져? 따지지. 따지죠. 왜?
fx가 증가한다라는 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x가 감소한다는 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다. 이렇게 따지잖아. 맞죠? 그리고 그게 바뀌는 점을 극대극소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f'x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왜? 봐봐. fx의 증가 감소를 따지기 위해서 미분을 했죠. 그럼 f'x의 증가 감소를 따지기 위해서 얘를 또 미분해야 돼. 그걸 이계도함수라고 부른다고. 근데 안 배운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얘는 증가 감소가 아닌 뭘 따지는 거야? 0보다 크냐 작냐의 부호만 따지시는 거예요. 부호라는 건 함수값을 보겠다는 거야. f'x의 함수값, 도함수의 함수값. 알겠죠? 그럼 얘 보시라고요.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가 몇인 점을 찾고 0인 점을 찾고 그 0인 점을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 그러면 그 0인 점이 여기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그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내려가다가 멈췄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답은 2번. 끝이에요. 그죠? 됐니?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자. 자꾸 얘를 보면서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려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풀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 405번 보는데 405번에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했어. f'x가 불연속이야. 지금 문제처럼 f'x가 불연속이야. 그럼 fx도 불연속이야? fx도 불연속이야? 아닌 거야. 지금 문제에 연속이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연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f'x가 연속이냐 불연 따질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뭐만 봐 일단? 0인 것만 봐. 그럼 0인 게 마이너스 2가 있고 0이 있고 2가 있는데 뭐만 추가로 보면 된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불연속인 점도 추가로 본다라고 생각하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선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럼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잠깐 멈췄다가 마이너스로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그 이유가 뭐이기 때문이다? 뾰족점이기 때문에 바뀐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된다?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뾰족점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 만들어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요 뾰족점이 1이고 여기가 2다. 뾰족점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거고 미분 불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가 괜찮아? 그리고 나서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f0은 0이라고 돼 있네요. f0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내가 x축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x축을. 근데 얘가 요 2가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몰라 그거는 정확히는. f0이 0인 것만 아니까 x축만 그린 거니까. 그럼 1번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입니다. 지금 얘 우극한일 때 f'x를 버려요. 1을 기준으로 우극한 1 맞죠? 근데 저긴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네. 1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릴 거 니은 f-2가 양수래요. f-2는 양수야 함수야? f-2 양수죠? 여기 x축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세 번째 틱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극값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도 극값이야.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극값이야. 그 다음에 셋 맞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얘 보고 얘를 풀라고 하지 않았어. 얘를 가지고 fx 그린 다음에 얘 보라 그랬어.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맞풀 개념 느낌 4번 봅시다.
맞불 개념 느낌 4번에 4차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거는 내가 4차 함수 그래프 설명하면서 4차 함수 그래프는 미분하면 3차가 될 거고 우리는 그 3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게 목적이다. 근데 그 3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가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 다음 우린 여기다가 는 0을 붙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x값은 최대 몇 개다?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x값은 최대 몇 개다? 최대 3개다? 그거를 지금 문제에서 a, b, c라고 준 거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만약에 a, b, c가 3개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중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의 중근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도 따로 그려줬었죠. 그럼 얘 볼게요. 기억. A, B, C가 같으면 A, B, C가 같다는 걸 무슨 중근이라고 부른다? 3중근이라고 부른다. 3중근의 그래프는 뭐와 같이 생겼다? 뭐와 같이 생겼다? 2차 함수와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얘가 fx는 0에서 실근을 갖느냐? 쉽게 말하면 x축과 만나느냐? 너네 2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겼으면 x축이랑 항상 만나? 모르죠. 2차 함수는 x축과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마찬가지야. 얘가 x축이 여기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함수값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억은. 니은도 보시면 이번에는 A, B가 같대. 이 세 개 중에 뭐가 같대? 앞에 두 개가 같대. 맞니? 중근이래. 중근이면 어떻게 생겼다고? 기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런데 A가 뭐래? 음수래. FA가 음수래.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이 음수래. 여기서 함수값이.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X축이? X축이 이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몇 개의 실근이? 2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죠. 얘가 반대로 생겨도 마찬가지야. 반대로 생겨도 여기가 C고 여기가 A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었을 때. 그러니까 두 실근을 갖는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줘야 돼. 함수값에 대한 조건을 줘야 X축을 내가 찍을 수 있는 거야. 기억은 근데 함수값에 대한 조건을 안 줬잖아. 그러니까 못 찍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 A, B, C가 저런 순서라니까 다 다르대. 그러니까 얘야. 이해됐니? 얘야. 그랬을 때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대요. 근데 fb가 음수래. fb가 얘가 음수래. 그럼 어디 있는 거야, x가? 이렇게 한 거죠? 근이 두 개 다 맞아 틀려? 근 두 개 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먼저 답은 니은 디귿인 거예요. 됐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값을, 다시 fx의 함수값을 따질 수는 없어요. 알겠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다 그래서 fx의 모든 값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그 실근에 대한 조건이 나올 것이다.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8번에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있는데 제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세점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난다.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저 순서다. 그 말은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저 말은 거죠. A, B, C 대신 알파, 베타, 감마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당연히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사실 이 문제도 뭐 뒤집은 것도 봐야 돼.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상관없을 거니까 넘어간 거고. 얘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좌우가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건들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필요충분 조건 나왔지? 필요충분 조건은 같은 말 찾는 거예요. 같은 말. 필요충분은 같은 말 찾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 세 개의 그래프 그려놓고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그 조건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맞풀 개념 이렇게 5번 볼 거야.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 문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가.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 학교 시험에도 어려운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기말고사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말고사 범위일 거니까. 그럼 이걸 보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봅시다.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처럼 fx-gx를 내가 hx라는 함수로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겠대. 그러면 우리는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hx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겠죠. 그럼 뭐가 되느냐? h'x는 f'x-g'x라는 애가 되고, 우린 얘가 몇인 점을 찾아, 결국에? 얘가 0인 점을 찾죠. 얘가 0인 점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죠. 그럼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되겠죠? 맞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fx-gx라는 식이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 fx면 fx고 gx면 gx인데 왜 도대체 fx-gx라는 애를 내가 정의를 내렸을까? 문제에서 정의를 내렸을까? 왜 나온 거냐면 이거야. y는 fx라는 애가 있고 y는 gx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이 둘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 맨날? 얘를 같다라고 둔다고. 그럼 fx는 gx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왼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 fx-gx는 0이 되겠지. 그래놓고 얘를 hx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hx가 0인 값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함수로 해석하면 hx는 fx-gx라는 애와 y는 0, x축과의 교점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너네가 fx-gx가 나왔다라는 건 그냥 함수의 입장에서 뭐? 함수값이 같아질 때, 즉 얘가 0이 될 때 hx는 0, 즉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고, 그 말은 뭐야? fx와 gx가 같아질 때가 곧 hx의 근이 되는 거야. 두 번째, f'x와 g'x가 같아질 때가 뭐야? h'x의 극값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다시 봐봐. 그럼 이 문제 볼게요. fx는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gx는 2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hx는 fx-gx라고 돼 있어. 그런데 첫 번째 뭘 줬어? f0은 g0이래. f0은 g0이래요. 함수값이 같아지네? 함수값이 같아지는 점이 곧 뭐가 된다고? hx 입장에서의 실근이 된다고요. 복잡하면 이렇게 넣어, 그냥. f0과 g0이 같네? 맞죠?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h0은 f0-g0이니까 0이겠네? 그럼 h0은 0이네? 만 기억해도 돼. 헷갈리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여기 문제에서 결국 hx가 증가하냐? hx가 감소하냐? 를 볼 거야. 그럼 뭘 해? hx를 미분해. 미분해서 뭘 찾아? 0인점을 찾아. 0인점이라는 건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이야. 그럼 저 문제에서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이 어디야? 0과 2인 거야. 맞니? hx는 몇 차 함수일 거야? 얘들아, hx는 몇 차 함수겠어? 얘가 3차 함수고 얘가 2차 함수야. 3차에서 2차를 빼면 몇 차야? 3차야. 그럼 hx 몇 차야? 3차야. 3차인데 미분계수가 0인 점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그러면 뿔 아니면 맞뿔마겠죠.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걸 지금부터 따질 건데 잘 봐야 돼. hx는 f'x야. 0을 기준으로 볼게. 0의 왼쪽에서 얘가 커. f'x가 큰 거야? g'x가 큰 거야? f'x가 더 큰 거야. 그럼 f'x가 더 크다라는 건 얘는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얘가 더 크다라는 건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인 x값을 구해보면 0과 2일 건데 0의 왼쪽에서 양수라고. 그럼 그 다음은 음수일 거고 그 다음은 양수가 될 거니까 요 개형이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 hx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 x축이 이렇게 지나겠죠. 기억 봅니다. hx는 0에서 2까지 감소한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x는 2에서 극소값이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h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두 개밖에 없네요. 틀린 말이네요.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됐니? 똑같은 얘기야. 도함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런 문제가 풀릴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 그래프의 형태가 차의 형태로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문제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변형 문제 410번에 두 문제 있는데 그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발전 문제는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410번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정신을 차리시고. 얘 볼게요.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럼 보시면 fx는 3차고요. gx는 4차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4차가 되겠죠. hx는. 그럼 4차를 미분해서 볼 건데 그게 결국 극값이 되는 애들이 얘네들인데 그게 몇 개야? 3개지. 맞죠? 그럼 4차 함수인데 극값이 f'x가 다시 h'x가 0이 되는 점이 3개야? 그러니까 뭐야? 계속 바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그럼 얘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 b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얘가 커, 얘가 커. 얘는 f'x고요. 얘는 g'x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커? f'x가 더 커. 근데 우리 지금 f-g잖아? 그럼 미분하면 f'x-g'일 거고 그럼 양수겠네요. 그러니까 양수로 시작하는 하나, 둘, 셋, 넷 요런 애겠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가 아니라 B죠. 여기가 B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겠네요. 끝났습니다. 극소는 D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 얘는
f'x가 있고 fx가 4차 함수고요. gx는 2차 함수인데 다음 그림과 같대요. 그러니까 뭐해 지금? 접하는 건가요 이거? 접하는 거죠. 지금 B에서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근이야. 맞죠? 그리고 2가 있는 거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지금 요 왼쪽 보세요. 요 왼쪽. 요 왼쪽에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가 F'이고 얘가 G'인데 둘 중 누가 커? G'이 더 큰 거야. G'이 더 큰데 미분하면 F가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음수로 시작하겠네요 이번에는. 근데 중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B 여기가 2겠네요. 그럼 극소일 때 X값은 2 끝이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F'X, G'X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고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이런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으셔야 되고요. 밑에 문제 중에서는 밑에 문제도 그래프만 그리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 방금 푼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보시면 1차 함수 fx가 있고요.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있고 x의 계수가 -2와 1인 두 점에서 접한다. hx는 gx-fx를 할 때 hx의 극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앞서서 얘기했었던 거요. hx를 gx-fx라고 할 거잖아. 맞죠? fx를 hx를 fx만 hx를 gx-fx라고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얘가 0인 점을 찾아. 지금 gx와 fx의 교점이 나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내가 얘를 0인 점을 찾아. 그럼 그 0인 점이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얘가 0이라는 건 fx와 gx가 같은 점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hx가 0이라는 건 얘와 얘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뭐해? -2에서 뭐해? 접해. 접한다는 건 무슨 근이야? 중근이란 소리야. 중근이라는 건 완전 제곱식을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 인수를 최소한 2개는 갖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hx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hx 다시 정리합니다. hx가 0이 되는 점은 곧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이야. 근데 그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이 뭐야? -2와 1이야. 그러니까 hx는 -2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0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맞나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어. 접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중근이 되는 거예요. 중근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지금 최고차항 해수가 나와 있니? 최고차항 해수가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끝이네요. 끝이요. 이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14번 보세요. 414번에 두 3차 함수 fx, gx가 있는데 fx 곱하기 gx가 제다. gx는 최고차 계수가 3이고 g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저기서 gx의 최고차 계수가 3인데 fx 곱하기 gx의 최고차 계수는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gx는 3 곱하기 무언가고 fx는 3분의 1 곱하기 무언가겠네. 그래야 곱했을 때 이제 최고차 계수가 1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두 번째로 g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겠대. 그 말은 g'x가 x는 몇에서 2에서 0이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2가 0이라는 소리인 거죠. 0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럼 잘 봐. g'2가 0이야. g'2가 0이야. 근데 fx 곱하기 gx는 얘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gx에
x-2가 없다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fx 곱하기 gx가 제잖아. 그럼 저 6개의 인수를, 총 6개죠 지금. 저 6개의 인수를 fx와 gx가 3개씩 나눠 가질 거야. 3차 함수니까 둘 다. 맞나요? 3개씩 나눠 가질 거야. 나눠 가졌는데 그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gx의 x-2가 안 같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x가 x-1의 제곱 곱하기 x-3이 됐다라고 쳐볼게. 그랬을 때 G'E가 0이 될 수 있는지를 볼 거야. 미분해 볼게요. G'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1 곱하기 x-3이고요.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시면 x-1의 제곱이겠죠. 그럼 내가 얘를 x-1로 묶으면 2x-6 플러스 x-1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x는 3분의 7이 됩니다. 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x-1을 g에 주지 않으면 x는 2에서 극대값이 될 수 없어요. gx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gx는 x-1을 갖고 있는 무언가일 거야. 맞죠? 봐봐. 생각을 해봐 얘들아. gx가 x-1을 갖고 있어? 인수로? 맞나요? x-1을 갖고 있어? 그럼 g2는 몇이야? 0이야. 근데 극대값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극대값이라는 건 위로 볼록이고요. 함수값이 0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x축에? 접한다는 소리죠. 접한다는 건 얘 몇 개 갖고 있다는 거야? 2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gx는 최고차의 수가 3이고 x-2의 제곱을 갖고 있겠구나. 제곱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 뒤에가 x-1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뒤에가 x-3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x-1이면 얘는 3분의 1에 x-1 곱하기 x-3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x-3이면 x-1 곱하기 x-3의 x-1의 제곱 곱하기 x-3 이렇게 되겠죠? 맞죠? 맞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따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극대인지 x는 2에서 극대가 나오는지 극소인지를 따져주시면 x-1이 있는 건지 x-3이 있는 건지가 나오겠죠. 왜냐면 꼭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얘는 아닐 거잖아.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극소가 될 수도 있어요. 2에서. 그래서 2에서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를 따져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넘어가고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이게 뭐니?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두 번째 이제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오는 건데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또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의 최대최소를 하면서 이제 최대최소 정리가 아마 있을 거고 그 다음 최대최소, 그 다음 방정식, 부등식,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4개인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그래프를 막 엄밀히 따지고 막 이런 문제보다는 그냥 여기서부터는 쉽게 말하면 쉬워요. 앞에 거보다는 쉬워지는 건데 뭐냐면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답이 나와. 앞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추론하는데 우리가 힘을 썼다면 지금부터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문제가 풀린다. 우리 요런 거 얘기했었어.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또는 유리함수의 최대최소 또는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최소 어떤 최대최소든 간에 함수의 최대최소는 뭐를 그리면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라고 했었거든. 그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렸어. 근데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x값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이만큼만 보래. 이만큼만. 그럼 최대값은 어디야? 최대값은 여기겠죠. 최소값은 여기겠지.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똑같은 범위인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더 위로 올라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렸던 거야. 사실 해보니까. 그럼 최대값이 어디 나오는 거야?
여기가 최대값인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프 그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막 나눴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든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똑같이 보지 않았니?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지금 우리가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봤지만 사실 따졌을 때 여기서 잘릴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죠? 왜냐? 우린 여태까지 개형만 봤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지 않았어요. 근데 최대 최소를 하겠다고 그래프를 정확히 그린다? 3차 함수 그래프 정확히 그리려면 함수값 다 찍어봐야 돼.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최대값을 찾으래. 그럼 뭐랑 뭐를 따져보는 거야? 여기가 몇인지 두 개를 다 따져보는 거야. 당연히 둘 중 큰 게 최대값이겠죠.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따져보래. 여긴지 최소값을 따져보래. 그럼 둘 다 따져보는 거야. 그 중에 작은 걸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향하고 있는 거 다, 위로 향하고 있는 거 다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 우리는 개형만 그리고 그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보시면 맞풀기 일기 1번 봅시다. 정신들 차려라. 지금 뭐 안 들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 그러는 건지. 봅시다. 맞풀기 일기 1번. 이제 뭐 어르고 달래서 공부하는 시절은 끝났어요. 2학년이요. 몇 개월 뒤면 3학년이고요. 봅시다. 맞풀기 일기 1번.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fx는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래요. 그럼 이제 미분해보겠죠? 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제 미분하시면 f'x는 6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2고요. 얘가 0일 때 보겠다. 그러면 6으로 묶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되고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겠네? 그치? 두 개네? 최고차계수가 양수네? 이렇게 생겼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2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를 보겠다.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겠네?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와 3에서는 따져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와 2에서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최대값만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되면서 여기가 7이 나오고요. 3 넣어보시면 54, 마이너스 93, 27, 마이너스 36 해서 몇이 나오니? 54. 뭔진 모르겠지만 음수가 나오네요. 그럼 얘가 최대값이겠죠. 그런 식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프상 얘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꼭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72번 한번 같이 봅시다. 472번에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너네 절대값 함수는 내가 앞에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따지진 않았어. 그러면 너무 이제 답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서 안 따지고 그냥 넘어왔는데 어차피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한 번 더 하긴 할 건데 너네 사실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죠? 뭐 하면 돼? 전체 절대값 있으면 그냥 x축 그려가지고 꺾어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얘 그래프 그려볼 건데 요 안에 있는 애를 그냥 fx라고 볼게요. fx는 사실 절대값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냥 안에 있는 애를 fx라고 보면 f'x는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8 이거 얘가 0인 걸 찾을 거고요. 그러면 얘가 4로 묶이면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1로 그거 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될 거고 얘가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네. 그리고 2가 하나의 근인 거고 그리고 4차 함수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따라오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값 함수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겠지.
그러니까 x축이 어딘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8, 플러스 3. 그럼 뭐 나오니?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하면 9, 9, 9니까 딱 0 나오네요. 그치? 그럼 여기가 x축이겠네. 그럼 여길 기준으로 꺾어 올려볼게요. 여길 기준으로 꺾어 올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됐나요? 노란색 그래프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미분 가능해야 불가능해야? 가능해야. 이렇게 둥글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해야 불가능해야? 불가능해야. 그게 아까 앞에서 나왔던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네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라고 했느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3이 뭐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3을 그냥 여기다 찍을게요. 3을 일단 여기다 찍어볼게. 그럼 그랬을 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 거고, 최대값은 뭐 여기서 나올 거고, 최소값은 여기겠죠? 사실 절대값 함수는 0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항상. 그래서 최소값이 0이고요. 여기가 최대값. 여기 최대값은 뭐야? 2 넣었을 때겠죠? 꺾어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3만 집어넣어 봅시다. 3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3이 저 끝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쭉 올라가잖아. 맞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3 집어넣어 보시면 81에 마이너스 6, 9, 54에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78, 80, 0 되네요. 그러니까 3이 딱 여기네요. 그럼 그럴 일 없겠네. 그럼 저기가 최대값 맞겠네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개념기 2번으로 갑니다. 2번 하기 전에 너네 내가 얼마 전? 어젠가? 그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쭉 보다가 이제 평소 쓰면 안 볼 만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영상이 자동 재생이 돼서 어떤 수학 강사가 나오는 거야. 내가 모르는 수학 강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뭐라 얘기를 해. 그래서 평소였으면 그냥 넘겨. 근데 이제 어쩌다가 듣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랑 너무 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냐, 개념이나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냐, 이런 내용이거든. 그럼 나는 근데 이 둘을 비중을 따졌을 때 무조건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만약에 틀린 풀이가 있어. 엄밀히 따지면 틀린 풀이야. 그치만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엄밀히 따지면 틀린 풀이지만. 두 번째는 완벽하게 맞는 풀이야. 그럼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근데 오래 걸려. 이 두 개가 있어. 그럼 나한테 뭐로 가르칠 거냐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첫 번째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수학과 학생이 아니잖아. 수학을 논리정연하게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이면 1번이 답이면 1번이 왜 맞는지만 알면 되잖아. 2, 3, 4, 5번은 뭔지 몰라도. 완벽한 답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내가 보기엔 그분은 수학과인 것 같아. 그냥 수학과 출신들이 많이들 그러거든, 사실. 원리를 따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투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투를 배우다 보면 내가 여태까지 너네한테 여태까지 한 말들 중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들이 몇 개 있어. 너네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A라는 걸 말해줬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A는 틀린 말이야. 그치만 수투에서만큼은 맞는 말이야.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만큼은 맞는 말이야. 대학교까지 가면 틀린 말이 되지만. 대학 수학으로 가면.
그러면 너네한테 A라는 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사실 맞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틀릴 리가 없잖아. 맞지? 그럼 나는 그게 거짓말이긴 하지만 너네한테 이건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쳤거든. 여태까지 항상 그래 왔거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그게 엄밀히 따졌을 때 틀렸다는 거를 너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럼 그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맞다고 가르치는 강사들을 엄청 이제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몰라서.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이유는 그게 진짜 실제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들으면서 쥐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어떤 수학적으로 이게 엄청 중요해. 근데 학교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난 안 가르치거든? 우리가 수학 공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거지 수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안 가르치거든? 그리고 틀린 말이지만 맞는 말처럼 얘기하거든?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에서 맞는 말이니까. 아니면 수투에서만큼은 맞는 말이니까 그게. 그게 미적을 가서 만약에 3학년 때 미적을 배우는데 그게 틀린 말이야. 그럼 그때 가서 정정해주면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fx가 있으면 fx가 이제 둘로 나뉘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x 플러스 3이고 얘가 2x 플러스 a야. 뭐 ax 플러스 b야. 근데 얘가 x는 1부터고 얘가 x는 1부터야. 이렇게 됐어. 근데 얘가 미분 가능이래. 그럼 어떻게 했어? 위아래 1 넣어서 같으면 되고 미분해서 1 넣으면 같으면 된다. 해서 이제 식 두 개 찾아서 그 연립했죠. 그렇게 하면 다 풀리거든. 그렇게 하면 머리도 막 복잡하게 생각도 없어. 그냥 다 풀려.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풀려.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이야. 근데 너네 이거 안 풀렸니? 이렇게 풀어서 안 풀린 문제가 있어? 없어. 왜냐면 그 틀린 예시 우리 발례라고 부르잖아. 발례가 대학교 내용이야. 그러니까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 발례를 찾을 수 있니? 없어. 그럼 맞는 말 아니야? 너네한테는? 난 그렇게 생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진짜 저 사람 말이 맞나?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 그걸 들으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차피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진짜 수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수학과를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도 아니야. 그런 애가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야. 저 완전 상위권이야. 만약에 완전 상위권이고 막 평생 연구자가 되는 게 목적인 학생이 있어. 그런 학생이 뭐 그렇게 해야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해야지. 근데 아니잖아. 그치, 현아? 우리 안 그럴 거잖아. 대학교 가면 어떻게든 수학을 안 볼 거잖아. 어? 안 볼 수 있으면 안 볼 거잖아.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이 더 확고해지게 됐어.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애들의 성적이랑 연관이 있을까?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처음에. 근데 내가 막 목이 터져라 백날 설명했던 게 시험에 안 나와. 그게 심지어 그렇게 설명하는 건 어려운 내용들이잖아, 보통. 어려운 내용들을 막 설명해서 애들을 이해를 시켰어. 근데 시험에 안 나와. 그럼 그 이해시키는 과정이 시간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나도 초반부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왜 하지? 어차피 답만 맞추면 되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진짜 좋은 학생이면 사실 알아서 하거든? 그 정도의 학생이면. 그렇고 이제 조금씩 바뀌다가 이제 지금의 내가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혹시나 그거를 원하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정석 방법도 알려드리죠. 교과서 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도. 근데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답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풀자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발례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 발례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풀었는데 틀리는 상황이 나와. 근데 하필 그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그 문제를 틀렸어. 근데 만약에 그게 수능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날 얼마나 원망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말 안 해줘.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 그게 틀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면 말 안 해. 근데 그럴 수 없어. 그럼 말하거든.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말하거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싫으면 모르겠어. 그게 도움이 될지. 아무튼 싫으면 얘기하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따로 찾아오세요. 한 2번 들으면, 2번도 아니야. 한 번 들으면 싫어질 거니까 그때부터. 왜냐면 대학교 내용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저런 것도 저 함수가 어떤 특별한 함수일 때는 안 되거든. 근데 그 특별한 함수가 삼각함수일 때거든. 근데 삼각함수 우리 배웠던 거잖아. 근데 삼각함수가 sin x가 아니라 sin x분의 1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확하면 x제곱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x 곱하기 sin x분의 1은 저걸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듣기만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런 게 어차피 안 나오는데 뭐하러 공부해. 보통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엄밀히 따졌을 때 그게 맞냐 틀리냐 내가 말해주는 풀이에 의구심이 들면 오세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알겠죠? 봅시다. 앞에 교육 2번. 닫힌 구간 1에서 3 사이에서 함수 fx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플러스 b의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2다 라고 돼 있고 a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보시면 f'x는 3ax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될 거고 얘가 0인 점을 찾겠지. 그럼 내가 3ax로 묶을 수가 있을 거고 3ax로 묶으면 x-2가 되면서 x는 0 또는 2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3까지를 볼 거다.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 거고 최대값은 1이다. 맞아 틀려? 모르는 거야. 알겠죠? 최대값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 그럼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요. 3을 넣어보시면 a 플러스 다시 3을 넣으면 없어지고 그냥 b가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는 양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가 10이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값이겠죠? 밑에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 집어넣었을 때가 2다. 여기가 2,2다 해서 집어넣으시면 a 값이 나오겠죠. a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거기서 맨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이제는 정확한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 따져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일단 활용 문제인데 3번부터가 활용 문제인데 활용은 전에 내가 극한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작성을 했을 때의 식이 지저분할 수도 있어. 아니면 차수가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최대값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잘 봐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3,0과 y는 x제곱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한 l의 최소값을 보래. 그럼 이 위의 점 p는 알파, 알파 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래 놓고 l을 구하면 요 l의 길이는 루트에 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는 일단 떼고 생각하면 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잖아. 맞죠? 근데 얘의 모순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얘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4알파 세제곱에 플러스 2알파에 마이너스 6이 되고 얘가 0인 점을 찾아보면 4, 0, 2, 4 말고
2로 약분했다 생각할게요. 2, 0, 1, 마이너스 3일 거니까 얘는 일단은 1로 될 거고 인수분해가 1로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2, 2, 2, 2, 3, 3,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근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1에서 한 번 꺾이면서 나머지가 허근인 이렇게 생기네요. 맞니? 4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나머지가 허근일 때 이렇게 그렸어요. 우리. 맞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것이다? 1에서 나올 것이다.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 답이요. 루트 씌우시면 답이요. 하나만 더 보자. 왜 혹시 이상한 거 있니? 안 되는 거 있니? 희연씨 괜찮니? 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78번이 있으니까 478번 한번 볼게요. 0,0에서 10,0을 이은 두 점 OA가 있다. 점P가 y는 x제곱 플러스 1을 움직일 때 OP제곱 더하기 A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그럼 이렇게 얘도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는 거야. 똑같이 해보는 거야. 0,0과 10,0을 이은 애가 있고 점P가 얘인데 얘는 점P는 알파 알파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OP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OP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원점까지니까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P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A까지의 길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알파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맞니? 괜찮아?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을 더해야 할 거고 얘네들을 다 정리해보시면 2알파 4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 2알파 제곱, 여기서 나오는 거 2알파 제곱, 여기서 알파 제곱이니까 총 6알파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0알파 나올 거고 플러스에 101이니까 10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뭔가 계산값이 나오겠죠?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중에 무슨 값이니까? 최소값이니까 맨 밑에 있는 거 찾으면 되겠지? 끝이야! 끝이야? 근데 잘 봐. 잘 봐. 얘가 그래프가 결국 뭐 요렇게 생기든 뭐든 간에 최소값은 어디야? 극소에서 만들어지죠. 극소값이죠. 맞죠? 최대값은 어디야? 없지. 그럼 이런 4차 함수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 최소값을 물어보겠죠. 이해가? 그럼 이렇게 생긴 최소값을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최대값을 물어보겠지? 그건 이제 별개인 거고. 그럼 결국 어디서 나와? 최대 최소는?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극소값에서 나오죠. 만약에 3차 함수라고 볼게. 어떤 걸 풀었어. 3차 함수가 나왔어. 이렇게. 그럼 최소값은 어디야? 없지. 최대값은 어디야? 없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럼 당연히 뭐가 같이 나오냐면 범위가 같이 나와요. x의 범위, 정의역이 같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럼 최대값은 여기겠죠. 최소값은 여길 거고. 그치? 근데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얘일 수도 있으니까 얘와 두 개를 비교해야 되고 최소값이 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렇게 여태까지 풀어왔어. 근데 지금 우린 이제 활용 문제로 바뀌었어. 활용 문제라는 건 도형을 포함하겠다는 거야? 또는 길이라는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범위를 준다라는 게 뭔 소리일까? 대표적인 예시로 2차 함수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어. x축이 이렇게 있고 축이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에 접하는 요런 도형이 있어.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주겠대. 그럼 요 x의 범위는 일단 길이니까 뭐부터 시작이고 0부터 시작이고 최대 어디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가겠죠. 이해돼?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x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x가 0일 때
또는 x가 3일 때의 값은, 넓이 값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활용 문제에서 요 범위 값은, 경계 값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등호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 경계 값들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활용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경계 값들이 답이 될 수 없다고. 그럼 결국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극대. 최소값은 극소에서 나와요. 활용 문제에서는. 알겠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우린 극대값과 극소값에만 집중하면 돼. 활용 문제 최대 최소는. 경계값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4차 함수 기준으로도,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기준으로도 전부 다 극소값에서 최소값이 나왔던 거야. 알겠죠? 알겠죠? 방금 얘기했던 게 요런 애죠. 요런 애죠. 잘 봐. 잘 봐. y는 x 곱하기 4루트 3 마이너스 x래요. 그래서 모르게 얘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 여기 축을 찍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루트 3이어서 요 축이 2루트 3이 된다고.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파라고 둬볼게. 그럼 알파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가 될 거야? 0부터 여기까지, 즉 2루트 3까지가 되겠죠. 그럼 알파가 0일 수 있냐고. 2루트 3일 수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알파는 0에서부터 2루트 3이라는 범위가 만들어질 거다. 근데 그 끝과 끝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에서는 무조건 경계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끝과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뭐밖에 안 남는 거다? 극대와 극소만 남는 거다. 근데 얘는 지금 무슨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답은 뭐일 거다? 극대값일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 함수식 찾아서 미분해서 극대 찾아서 대입하면 끝이야. 이해됐니? 그럼 얘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얘가 그러면 이 좌표가 2루트 3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면 이 y값은 2루트 3 플러스 알파 곱하기 얘니까 지금 계산하시면 12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합차니까. 그럼 이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2알파고 세로의 길이는 얘니까 넓이는 2알파의 1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넓이가 될 거고, 그 넓이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에 플러스 24알파가 되겠네. 맞나요? 그럼 얘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6알파 제곱 플러스 24고, 얘가 0인 거 찾으면 알파는 뿔마이가 나오겠네. 알파 제곱이 4일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겠죠. 그치? 그런데 지금 최고차의 횟수가 음수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최대값은 뭐일 거라고? 2에서일 거라고. 끝에선 못 나오니까. 그 최대값은 2예요. 이 집어넣으시면 4 곱하기 4니까 8. 4, 8에 32가 답이겠네요. 그럼 그때의 뭐 x값을, 알파값을 구해라 2. 그때의 c의 좌표를 구해라 2루트 3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에서의 경계값은 도형의 성질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야. 도형의 성질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계값에서는 어차피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최대 최소가. 알겠죠? 그럼 어디서 나올 거다? 최대값은 극대값에서, 최소값은 극소값에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러면 얘들아, 480번 문제는 우리가 그 1학년 때도 많이 봤었던 거예요. 봤었던 거, 그게 그냥 사다리꼴로 바뀐 것 뿐이니까 480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481번은 같이 풉시다. 자, 일단 480번 푸시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81번도 한번 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를 알파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C의 좌표가 알파가 될 거고, 그럼 알파 콤마 9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왜냐면 이 길이는 지금 3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사들꼴 넓이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81번 봅시다. 풀어보시고, 방금 했던 걸로 풀어보시고, 안 되는 학생들은 클린 시간 한 번 더 질문해보세요. 지금 481번의 문제를 그냥 쭉 읽어보면, 얘도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고요. 얘도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야. 그런데 이 점, P라는 점이 이 2차 함수를 따라서 움직이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안 겹치지만 얘가 움직이면서 얘와 얘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지.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럼 얘가 무작정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P의 좌표가 이 위에 점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일 건데, 5알파일 건데, 그럼 알파의 범위가 무한정 가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얘가 어디까지는 가야 될 거야? 원점까지는 가고 시작을 하겠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만나잖아.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0일 거잖아.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때까지? 여기까지 움직일 때까지 만나겠죠? 겹치겠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 두 군데에선 안 만나고 그 사이에서만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보시면 얘가 이제 0,0이고요. 얘가 5,0이에요. 그럼 알파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5까지야. 그러니까 어차피 경계값에서 최대값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P 값이.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이 넓이를. 근데 이 넓이가 뭐야? 얘가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인데, 그럼 이 길이가 알파고, 이 길이가 얘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넓이는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5알파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끝이에요. 그럼 이게 미분해 보시면 3알파 제곱 플러스 10알파고요. 그럼 알파로 묶으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0일 거니까 알파는 0 또는 3분의 10이 나오는데 알파가 당연히 3분의 10일 때가 답이겠죠. 맞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돼요. 3분의 10. 그럼 끝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3분의 10일 거니까 최대값일 거예요. 여기 5고 5 넘어가면서 안 볼 거니까. 여기가 0이고 0 넘어가면서 안 볼 거니까. 그렇겠는데 어차피 끝과 끝에서 최대 최소가 안 나올 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극대값이 최대값일 거다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3분의 10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더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부피 활용해서 부피하고